여러분, 잠깐만요. 왕실에서 형제를 내쫓는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살시키는 수준으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영국 왕실의 진짜 스캔들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찰스 3세 국왕이 자기 친동생한테 한 일을 들으면 여러분도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앤드류 왕자예요. 한때는 왕실의 자랑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가 살던 집이 어땠냐면요. 30개 방이 있는 초호화 저택이었어요. 근데 찰스 국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 당장, 진짜 이렇게 간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앤드류 왕자가 쫓겨난 다음에 가야 할 곳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왕족이 살던 궁전 같은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 아니면 다른 고급 저택? 절대 아니에요. 그가 가야 할 곳은 허름한 농가였어요. 그것도 홍수 위험 지역에 있는요. 이건 단순히 집 하나 빼앗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제거 작업이었죠. 왕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열 로즈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부터 왕실스럽죠? 이곳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윈저 그레이트 파크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조지안 양식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었죠. 30개의 방, 7개의 침실, 거대한 응접실, 심지어 개인 예배당까지 있었어요. 수영장은 기본이고요. 재미있는 건요. 이 집이 왕실에게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냐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었어요. 마가렛 공주도 여기서 자랐고요. 나중에는 국민들이 사랑했던 퀸마더가 2002년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셨죠.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실 역사 그 자체였던 거예요. 2003년 앤드류 왕자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여왕의 둘째 아들로서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얼마나 특별했냐면요. 75년 임대 계약을 받았어요. 2078년까지요. 계약금으로 100만 파운드를 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더 웃긴 건 월세예요. 페퍼콘 렌트라는 걸 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명목상의 임대료예요. 실제로는 거의 안 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공짜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상이 되세요? 수십억짜리 저택에 거의 공짜로 살았던 거예요. 2008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혼한 전처 사라 퍼거슨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영국 왕실에서는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2024년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왜냐고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억만장자였어요. 그리고 앤드류 왕자가 이 사람이랑 친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국민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폭발했죠. 생각해보세요. 영국은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서민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왕족이 국민 세금으로 수십억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언론에서 매일같이 이 문제를 다뤘어요. SNS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찰스 국왕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2024년에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여성이 책을 냈거든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기 경험을 쓴 회고록이었죠. 이 책이 나오면서 앤드류 왕자가 다시 뉴스 일면을 장식했어요. 앤드류 왕자는 계속 부인했어요. 강하게 부인했죠. 근데 국민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 사람 문제 있어, 라고요. 찰스 국왕은 이제 단순히 골치 아픈 동생을 둔 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왕관이 동생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왔어요. 왕실을 존중하는 국민들은 책임감과 정직함을 요구했어요. 정부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궁 안에서 나온 압박이었어요. 윌리엄 왕세자 알죠? 찰스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윌리엄이 삼촌 앤드류한테 엄청 강경한 입장이었대요. 미래의 왕으로서 윌리엄은 알았어요. 21세기 왕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려. 아버지 찰스와 아들 윌리엄은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앤드류가 계속 그 호화저택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찰스 국왕의 상황이 과거 왕들이 겪었던 가족 문제랑 비슷하다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앤드류를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범죄와 연결된 문제였죠. 왕실 전체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찰스 국왕은 결정했어요. 단순히 경고 하나 주고 끝낼 게 아니라고요. 명확하고 강력하고 영구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요. 혈통이 어떻든 왕실의 수치를 가져오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30일 버킹엄 궁에서 발표문이 나왔어요. 이 발표문은 진짜 차가웠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법정 판결문 같았죠. 국왕 폐하께서 앤드류 왕자의 칭호와 자기, 명예를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앤드류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앤드류 마운트베튼 윈저.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발표는 계속됐어요. 로열 로지 임대권도 포기하고 다른 개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왔어요. 본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궁을 보호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였죠. 마지막 문장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국왕과 왕비는 모든 형태의 학대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립니다. 메시지가 확실했죠. 왕실은 피해자 편이지 앤드류 편이 아니라는 거요. 영국 역사에서 왕족의 자귀를 박탈한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거의 100년 만이에요. 마지막이 언제였냐면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였던 찰스 에드워드 왕자가 독일 편에 서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올버니 공작 칭호를 잃었죠. 그건 국가 반역이었어요. 앤드류의 경우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였죠. 근데 찰스 국왕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적 처벌을 사용했다는 건요. 오늘날 왕실 이미지 훼손이 국가 반역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앤드류는 12개월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2026년 10월까지요. 근데 궁 안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국왕이 진짜 원하는 건 훨씬 빠른 퇴거라는 거려. 어쩌면 2025년 부활절까지도요. 시계는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왕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죠. 이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025년 말
로열 로지 문 앞에 이삿짐 트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앤드류 왕자가 집안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놨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요, 그가 수집광이었대요. 집이 완전히 물건으로 가득 찬 요새가 돼버렸다는 거죠. 간단해야 할 이사가 방마다 몇 달씩 걸리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 같아졌다고 해요. 친구 한 명이 기자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 방이 천장까지 물건으로 꽉 차 있었대요. 서류, 사진, 옛날 군복, 왕실 활동하면서 모은 온갖 것들이요. 이건 역사학자의 깔끔한 컬렉션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의 혼란스러운 집착이었죠. 행동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보통 고통, 상실, 통제력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앤드류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칭호, 명예, 군사적 영예, 공적 지위. 모든 사진이 자기가 존경받던 순간을 상기시켜요. 모든 문서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고요. 그걸 정리한다는 건 자기 몰락의 전체를 직면하는 거였어요. 이 새로운 정보가 왜 그가 이사를 질질 끌었는지 설명해줬어요. 한 내부자가 말했어요. 앤드류가 내일 당장 이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엄청난 양의 물건을 세심하게 분류해야 하니까요.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사가 갑자기 2026년 2월 앤드류의 66번째 생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공식 평가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앤드류가 수년 동안 수백만 파운드를 개조에 쏟아부었는데도요. 공식 평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건물 상태랑 수리 비용 때문에 임대권 조기 반납해도 돈을 못 받을 거라고요.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건 쌓아두기 문제는 단순한 물류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과거 삶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미래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죠. 그럼 앤드류가 쫓겨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뉴스가 나왔을 때 왕실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앤드류가 윈저 저택 안의 다른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마시 팜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마시 팜이 어디냐고요? 노퍽에 있는 샌드링엄 저택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본관에서 서쪽으로요. 로열 로지와의 차이? 완전 충격적이에요. 마시 팜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낡고 심각하게 방치된 농가예요. 지난 소장농이 죽은 후로 수년간 비어 있었죠. 친구들은 앤드류의 새 집을 신발 상자 크기 집이라고 불렀어요. 30개 방, 개인 예배당, 수영장에서 이런 고도로요.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상징이었죠. 앤드류는 필립 왕자의 옛집인 우드팜을 달라고 애원했대요. 거기가 더 크고 품이 있고 샌드링엄 하우스랑 가까워서요. 그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당했어요. 왜냐고요? 우드팜은 왕실 가족이랑 너무 가까워서요.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에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km 떨어진 마시 팜에 배치한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사회적, 지리적 연결을 끊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었던 거죠. 한 왕실 내부자가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확실한 건 로열 로지보다 훨씬 작고 덜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조치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앤드류는 삶의 가치를 만들었던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더 이상 상주 하인도 없고요. 개인 정원도 없고요. 윈저 그레이트 파크의 보안도 없어요. 대신요. 찰스 국왕이 뭘 제공하기로 했냐면요. 본관 샌드링엄 직원 중에서 청소부 1명, 정원사 1명, 요리사 1명을 필요할 때만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앤드류를 형의 예정된 자비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의 주인에서 의존자로 전락시키는 거죠. 왕실 분석가 리처드 피츠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계획된 감금 정책이에요. 앤드류를 샌드링엄에 두는 건 어떤 의미로 그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국왕은 동생이 감시받을 수 있지만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곳에 있길 원했어요. 2026년 1월, 건설팀들이 마시 팜 전체에 퍼져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사가 영구적이라는 불길한 징조였죠. 근데 작업하는 동안 훨씬 더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준비하세요.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이거든요. 2026년 1월 나온 보고서에서 뭐가 밝혀졌냐면요. 마시 팜이 작고 외딴 곳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공식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건물이 바로 범람 지역 위에 있었어요. 홍수 위험이 높고 잘 문서화되어 있었죠. 왕실 피난처에서 날씨가 맞으면 물에 잠길 수 있는 집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2024년 농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역의 홍수 위험 평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청은 주민들이 생명을 보호하거나 재산 피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홍수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험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관리되는 거였어요. 보고서는 그 지역의 특별한 취약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시 팜 같은 집들이 안전하려면 울퍼튼 펌프장이 계속 작동해야 한대요. 장기간 기계 고장이나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재앙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보고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임시 펌프 장비를 사용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앤드류의 새 집은 취약한 기계 시스템과 응급 직원들의 빠른 작업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뉴스가 터졌을 때 바로 폭풍 찬드라가 영국을 강타했어요. 무서운 실제 사례처럼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찰스 국왕이 샌드링엄 저택의 어린이 놀이구역을 폐쇄해야 했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앤드류가 곧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국왕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생겼어요. 환경 위험을 제대로 파악했을까요? 그 땅을 선택할 때 홍수가 나기 쉽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요. 이 결정은 매우 가혹하고 무관심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일부 왕실 분석가들은 생각했어요. 문제가 많은데도 마시 팜을 선택한 게 어쩌면 더 어두운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요. 앤드류의 삶을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영국을 완전히 떠나도록 하려는 거라고요. 그림이 명확했어요. 망신당한 왕자가 낡은 농가에서 살면서 빗소리를 듣고 홍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환경 위험 외에도 보안 전문가들도 엄청 걱정했어요. 로열 로지는 요새 안의 요새였어요. 윈저 저택의 여러 보호층이 안전하게 지켜줬죠. 반면 마시 팜은요? 외딴 시골 건물이에요. 어떤 보안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곳이죠. 걱정이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특별 조치를 취했어요. 마시 팜을 샌드링엄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시킨 거예요. 드론 스파이를 막기 위해서요. 2025년 9월, 앤드류 퇴거가 공개되기 몇 주 전에 이 확장 법안이 승인됐어요.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2025년 3월, 큰 보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찰스 국왕을 방문했을 때 샌드링엄 위로 드론이 떠다니는 게 목격됐어요. 저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거죠. 전문가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비행 금지 구역과 2m 높이 울타리가 설치됐어도 마시 파미 로열 로지만큼 안전할 수 있을지요.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국왕이 앤드류의 미래 보안비를 굳고 보조금으로 내지 않고 자기 돈으로 낸다고 해요. 국왕한테 큰 지속적인 지출이에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보완된 로열 로지에 앤드류를 놔두는 대신 이런 개인 비용을 내기로 한 결정이 보여주는 건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의 문제고 왕실 대중 이미지 정화의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수년간의 논란과 공개적 불명예 속에서도 앤드류 삶에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전처 사라 퍼거슨과의 깊은 유대였죠.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고요. 로열 로지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혼 후 헌신을 보여주는 독특한 방식이었죠. 근데 퇴거 진실이 명확해지면서 이 마지막 지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독점 보고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라가 더 이상 앤드류와 함께 마시 팜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소식통이 말했어요. 그녀는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됐어요. 사라가 앤드류의 공작 칭호와 연결된 예우 칭호인 요크 공작 부인을 박탈당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대요. 친구들 말로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딸들인 베아트리스 공주와 유진이 공주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제 윈저 지역에 머물 자기만의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베아트리스와 함께 코츠월드로 가지도 않고 앤드류와 노퍽으로 가지도 않을 거였어요.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오래 지속된 관계 중 하나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헌신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난방도 없는 낡은 농가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과했던 거죠. 이게 앤드류 전 생애에서 아마 최악의 일이었을 거예요. 집과 칭호를 공개적으로 빼앗긴 건 굴욕적이었어요. 가장 헌신적인 친구의 지속적 존재를 잃은 건 정서적으로 엄청난 상처였죠. 마시 팜에서 그는 어느 때보다 외로울 거예요. 궁전 없는 왕처럼요. 가장 가까운 동반자 없는 남자. 자, 이제 마지막 반전이에요. 2026년 1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퍼졌어요. 국왕의 계획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괴로운 거였대요.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게 뭐냐면요. 앤드류의 마시 팜거주가 영구적이 아니라 임시 또는 중간 숙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가 전체 그림을 바꿨어요. 영구적 불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암시했죠. 저택의 대대적인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앤드류한테 부지 내 다른 임시 숙소가 제공될 수 있대요. 결과적으로 그는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 기반을 확립하거나 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이 임시라는 용어 사용은 엄청 효과적인 권력 이동이었어요. 국왕팀은 굴욕적인 강등을 장기적 처벌이 아니라 임시 필요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어요. 게다가 미래의 모든 옵션을 열어뒀어요. 마시 팜 홍수가 정말 살 수 없게 만들거나 보안 걱정이 훨씬 심각해지면요. 앤드류를 옮기는 게 원래 계획이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원래 적은 계획의 일부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앤드류를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1년 후나 6개월 후에 어디 살지 절대 모르게요.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깊은 불확실성 상태에 두는 거예요. 앤드류 친구들 말로는 그가 이 전략을 잘 알고 있었고 영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대요. 중동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진지한 옵션으로 제기됐어요. 그곳에는 두바이나 UAE 같은 곳에 광범위한 비즈니스 연결망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영국 언론의 끊임없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줄 수 있어요. 노퍽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나은 라이프 스타일도요. 어쩌면 이게 국왕의 궁극적 암묵적 목표일 수 있어요. 영국에서의 삶을 너무 불안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동생이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요. 다시 말해서 마시 팜은 단순히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덜 안정적이고 더 위험한 삶의 상징이었어요. 불확실한 삶,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왕이 언제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는 삶. 림보 상태의 삶이었어요. 로열 로지에서의 퇴거는 끝이 아니었어요. 길고 차갑고 불확실한 유배 기간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혈연도, 과거 지위도, 아무것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평판이 무너지면요. 현대 왕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이건 더 이상 중세 시대가 아니에요. SNS 시대고 투명성의 시대예요. 대중이 용납하지 않으면 왕실도 움직여야 해요. 앤드류 왕자의 이야기는 경고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태어나도 잘못된 선택들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요. 한때 왕실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이제 외딴 농가에서 홀로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락이에요. 왕자에서 유배자로.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찰스 국왕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왕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왕실 스캔들, 권력의 게임, 그리고 몰락의 이야기.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